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문장 한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죠? 그냥 어쨌든 마음을 내려놔서 좋아진 케이스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뭐 엊그제 다른 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암 전문 치유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췌장암 4기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2개월, 3개월 이 정도 해줄 게 없다니까 한방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산삼약침 하면 산삼 냄새가 참 좋대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이거가 기운도 좀 나고 산삼 냄새가 좋으니까 그냥 매일 나는 요거나 놔주세요. 딴 건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그분의 입에 붙은 게 어차피 죽을 거예요. 췌장암 4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이렇게 하던 분인데,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어느 방에 코를 골아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걸로 밥 먹다가 들었어. 아 그래? 내가 그 방에 갈게. 나 췌장암 4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코 고는 거기랑 내가 잘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아파가지고 나이가 든 또 환자분 입원해가지고 막 뭐가 주물러줬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 환우분이 같이 있는데 우리 효도 정신이 우리가 있으니까 막 주물러줬으면 좋겠다고 나도 모르게 가서 주물렀어요. 어쩌다 한 번 그랬으면 모르는데 매번 그래. 그래갖고 주무르면서 나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밥 먹다가 그것도 불평을 해서 같은 분이 중환자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병원에 항의를 해. 왜 내 방에 나이 드신 분 중환자가 오게 했냐고. 계속 저리다 그러고 주물러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췌장암 4기 딱 곧 죽을 사람 내가 거기 할게. 가지고 계속 주물러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이 그냥 지난 거예요. 2개월, 3개월 보던 분이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뭐 잠도 잘 자고, 그래서 혹시 이게 좋아졌나? 혹시? 그리고 봤더니 진짜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결론을 뭘로 내리겠어요? 산삼약침이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 홍삼, 산삼이 이 암 줄기세포로 가는 경로 하나를 막는 게 분명히 있고요. 기운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가 모두 나았다고 하기에는 그걸 귀인이라 그러죠. 원인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100% 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뭐든지 내려놔 버린 그 마음. 그걸 이제 우리 라이트 할 때 제가 설명하는 체념인데요. 그 진리를 아는 마음입니다. 부질없는 희망이나 기대를 내어놓고 내어 맡기는 것, 더 큰 어떤 신에게든 이 자연의 질서이거든 하늘에 그것에 맡길 때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게 이제 진리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요. 또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완치되는 확률이 0%가 아니라는 통계가 있어요. 3% 내지 5%가 호스피스 가가지고 낫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호스피스 가면 특별한 약을 써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내려놔서 나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안 되나, 그 약 하면 된다더니 해 따랐더니 안 되고 이런 원망들이 막 있잖아요. 그 원장이 그 병원 의사가 인상항암제 쓰면 어쩐다고 했는데 또 커졌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호스피스 가면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암이 아닌 걸로 잠깐 가보면 불임도 예전에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임신이라는 현상이 능동적인 현상일까요? 수동적인 현상일까요? 수동적인 현상입니다. 내 안에 다른 생명체를 딱 받아들여야 돼요. 내어 맡겨서. 그 중에 반은 내 유전자지만 반은 어떤 남자가 섞여 있는 생명체 하나가 여기서 길러지고 내 영양분, 이게 산소를 다 가져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나팔건도 건강하고 배란도 잘 되는데도 임신이 안 돼.
이런 경우에 주로 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강한 스타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적인 거는 그거는 열등한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너무 강하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17년 남편이랑 계속 인공수정해도 안 되다가 이번 달까지 해서 안 되면 입양을 합시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번 달까지 안 됐어. 근데 마지막에 입양을 결정한 그 달에 임신되는 확률이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기어이 내가 임신을 하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임신 안 되는 현상이, 이게 교감신경을 올리는 건데요. 부교감은 탁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여기에. 이게 폭발적으로 많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런 예를 이제 원리를 한번 보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망은 이게 지렛대에서 여기에 기대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망이 많다 그러면 기대를 좀 낮추면 되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없을 정도로 기대를 낮추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게 건강한 성인들의 사고방식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대가인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만드신 분인데,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합니다. 당신은 내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나도 당신의 기대를 맞추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나, 당신은 당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무언가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건 행운, 아니면 그뿐. 이런 걸 외우게 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둘이 만나갖고 좋은 거는 보너스지,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게 있으니까 상대를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강한 실망 때문에 힘든다. 근데 왜 그럴까? 그거는 나도 모르게 부모와 자식과의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쳤잖아요. 자식의 시대에서. 이게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 나하고 안 맞구나 하고 기대를 낮추거나, 그래도 안 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떠나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안 떠나면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미진함이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2살, 3살 된 아이가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이럴 때 먹을 것 좀 더 줘, 배고파. 그러는데 좀 참아라. 지금 내가 뭐 하기니까, 아우 죄송해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엄마 내 옆에 좀 있어줘. 근데 이 속 없는 놈아, 내가 가서 돈을 벌여야 이 온 가족이 먹여 살리지. 그 내 마음 아프게, 죄송해요, 그런 깊은 사정을 모르고 제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이렇게. 근데 계속 그래도 안 들으면 제가 기대를 낮춰봐도 안 돼서 제가 어머니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매달려야 되니까 엄마를 계속 원망하고, 해주란 말이야. 엄마는 왜 그럴 때 나를 안 해줬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욕을 먹을 수 있는 단 한 명은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의 그거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알고 보면 객관적으로 별거 아니다 하더라도 그 눈높이에서 그거를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자식이 편해진다면. 근데 부모도 또 왜 그러겠어요? 그 위에 부모에게 더 큰 힘든 걸 받았기 때문이죠.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부모를 찾아가서 막 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악수입니다. 그냥 역할극을 통해서 하면 돼요.
부모한테 그렇게 해서 부모가 아 그랬구나 나 뭐 미안하다 이러면 좋겠지만 아 이놈 나도 그때 난 더 힘들었다 이러면 오히려 깐니만 또 까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수고요. 그냥 마음속에서 뭐 심리치료사나 여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면 돼요. 문제의 핵심은 현재 누군가한테 이러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 여진 때문에 이것의 잔재가 아직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서 이러는 건 지금 엄마한테 떼쓰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걸 특히 좀 신뢰가 생기는 상담사나 선생님이나 이 존경하는 선배나에게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되게 돼요. 결국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보, 난 당신의 남편이야.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야.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야. 가 탁 현실을 알려주는 답이 돼요. 또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나를 다 공감해 주는데 하는 어느 날부터 나를 어째 좀 뭔 얘기하면 아 그래 이렇게 하더라. 아주 막 이중인격자 그동안 돈을 받아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구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겁니다. 결국 마지막엔 그러나 제가 누구님의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필요로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다만 현상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작업을 해야겠다를 동기부여하시라는 뜻입니다. 현상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체념이라고 하는 것도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